네,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 또 다른 중요한 거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단위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측정을 하면은 그 측정하는 거의 정확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하려고 하는 그 표준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단위계를 MKS 단위 또는 CGS 단위라고 정의를 해서 이제 그걸 단위계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스칼라량이 있어요. 스칼라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량이 있습니다. 스칼라량은 뭐냐면 스칼라, 벡터. 스칼라는 방향이 없이 그냥 양만 갖고 있는 물리량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질량이나 그리고 질량, 그리고 온도, 압력,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양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방향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벡터는 양과 방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양과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가 벡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가 중요하죠. 물론 빠르냐 느리냐도 중요하지만, 빠르냐 느리냐는 양에 해당되는 거고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또 중요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속도 또는 이제 가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속도, 어느 방향으로 가속하고 있느냐. 그리고 운동량 또는 이제 힘도 어느 방향으로 힘을 가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방향이 있죠. 그래서 이 스칼라량은 양만 갖고 있는 거고요. 이제 벡터는 이제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향을 표시하는 기준점이 있죠. 기준점을 우리는 공간상에서 어떤 한 지점을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3차원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3차원 공간 상에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준 좌표기라는 걸 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장에서 이제 그 공을 치고 있어요. 그 타자가 운동장에서 공을 치고 있는데, 그 공을 치는 그 타자의 그 지점을 원점으로 잡고, 일루 방향, 삼루 방향,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방향을 잡잖아요.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원점을 잡고 그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를 잡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점이고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X축, Y축, G축 이렇게 잡는 거죠. 우리가 3차원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그 degree of freedom, 우리가 자유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움직이는 방향이 우리가 세 방향으로만 세 가지가 있으면 한 지점을 표시할 수 있죠. 어떤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점이 있는데, 요 어떤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오른쪽, 왼쪽 높이 요거만 알면 되죠. 얘가 이쪽으로 얘가 앞뒤, 얘가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앞뒤는 이제 Y축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앞뒤, 좌우, 우리가 앞뒤, 좌우, 위아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뒤 Y축, 좌우 X축, 위아래 G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좌표축만 가지고 있으면 한 지점을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X, Y, G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X만큼 갖고, 여기서 X만큼 요만큼 가고, Y도 요만큼, Y 방향으로 요만큼 가고, 여기 X만큼 가고, Y만큼 가고, 여기로 이제 G만큼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X로 요만큼 갔다가 Y로 요만큼 갔다가 G로 요만큼 가면 여기가
그 지점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좌표계의 그 컴포넌트는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3개의 컴포넌트가 바로 3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3차원 좌표계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좌표계는 서로 간에 직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교 좌표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서로 간에 이제 수직으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수직이라는 얘기는 서로 간에 좌표축이 인디펜던트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디펜던트하다는 거는 Y축, 그 X축하고 Y축하고는 G축하고는 서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지점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 지점을 표시를 하는데 요 지점을 그러면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렇게 화살표로 긋겠다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로 긋고 얘가 날아가는 방향이 얘가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해당되는 위치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바로 변위가 되겠습니다. 변위. 영어로 displacement. 디스플레이스먼트 요 변이는 얘는 벡터죠, 벡터. 여기서처럼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변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변이는 원점으로부터 어디까지 이것도 벡터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내가 이쪽으로 날아가고 싶어. 이쪽으로 얼마만큼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어. 이거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V의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스칼라량이고요. 이 나아가는 그 움직이는 빠르기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얘기하고 속도는 그거의 방향까지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 위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화살표 하나를 작대기를 그어주면 이게 바로 그 벡터 표시죠. 그래서 벡터 표시는 이제 화살표를 그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5점에서 A까지 5에서 A까지 이렇게 화살표로 그어주면 이게 변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V, 속도, 뭐 가속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벡터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럼 얘네들의 벡터의 연산을 이게 한번 보면요. 벡터의 연산. 그 벡터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거든요. 그 벡터를 더한다. 어떤 A 벡터가 있는데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 벡터가 이제 이러한 벡터가 이제 A 벡터가 있고요. B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벡터를 더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의 그 A 벡터 여기부터 여기가 끝점이잖아. A 벡터가 끝점인데 B 벡터의 요 시작점하고 이어요. 예,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잘라내기.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붙여보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어봅시다. 이어졌나? 예, 이렇게 이었어요. 이으면은 바로 얘가 A 벡터와 B 벡터가 A 벡터가 B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럼 거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A 벡터와 B 벡터가 더하기가 이제 S 벡터라고 하면은 S 벡터는 A 벡터의 시작점으로부터 B 벡터의 끝점으로 연결하는 요거를 우리가 S 벡터의 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A 벡터, 이거는 A 벡터 플러스 B 벡터잖아요. 그러면 B 벡터 플러스 A 벡터랑은 어떻게 되냐? B 벡터는 이거를 평행 이동시키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요. 평행 이동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서 한번 해볼까요? 복사. 예,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요.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B 벡터가 먼저 나왔죠. A 벡터도 평행 이동시켜요. 평행 이동을 이렇게 시켜서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
이렇게 치면은 얘가 A 벡터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A 벡터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한 거나 B 벡터를 더한 거나 A 벡터를 더한 게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A 벡터를 컴포넌트로 쓰면은 AX, AY, AG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세 개의 컴포넌트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B 벡터는 BX, BY, B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A 벡터와 B 벡터가 더해진다는 얘기는 얘가 AX 플러스 BX, AY 플러스 BY, 그리고 AG 플러스 BG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각각의 컴포넌트끼리만 더해집니다. X 컴포넌트는 X 컴포넌트끼리, Y는 Y끼리. 그리고 이제 B 플러스 A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BX 플러스 AX, 그 다음에 BY 플러스 AY, BG 플러스 AG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어떤 연산에서의 덧셈에서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기 때문에 얘가 A 벡터, B 벡터가 같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로 될 수가 있겠다. A 벡터 B 플러스 C 하나, A 플러스 B를 한 다음에 C를 하나, 똑같다. 물론 기하학적으로 따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컴포넌트로 생각을 해보면은 BX 플러스 CX를 한 다음에 AX를 더하는 거나 AX 더하고 BX 더한 다음에 CX를 더하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뺄셈이라는 것이 그 벡터의 뺄셈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이제 이 벡터의 덧셈이었습니다. 두 번째 벡터의 뺄셈. 얘가 마이너스 벡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얘가 B 벡터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이쪽 방향으로 B 벡터가 있다고 치면요. 마이너스 B 벡터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얘가 그림은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B 벡터라고 하는 것은 BX, BY, BG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BY, 마이너스 BG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벡터의 뺄셈, 여기 A-B 벡터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처럼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는데 B 벡터가 서로 간에 얘가 이쪽 원래는 아까 이쪽 방향이었잖아요. 이렇게 이쪽 방향인데 이쪽 방향이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B 벡터가. 그럼 다시 이거를 이동을 시켜서 다시 보면 A 벡터가 이렇게 돼 있었고요. B 벡터를 이 끝점으로 이동을 시켜서 보면은 B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얘가. 그래서 S 벡터는 지금 이쪽 방향을 향합니다. 예. S 벡터의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거는 컴포넌트로 따져보면은 S가 A-B면 얘는 AX-BX, AY-BY, AG-BG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벡터의 연산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거 방향을 바꾼다. 이게 벡터의 뺄셈은 방향을 바꾼다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2차원 평면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 벡터가 여기 2차원 공간에서 여기가 X축, Y축이 있고요. 어떤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A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A 벡터가 있으면 지금 거기에 있는 X 컴포넌트와 Y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세타라고 치면은 A 벡터는 이쪽 방향으로는 여기가 뭐냐면은 A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는 A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A 벡터는 AX, A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AX는 얘가 A니까 A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AY는 A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요 벡터의 크기는 스칼라가 될 것입니다. 그럼 스칼라는 요 크기는 요거의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a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a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a 제곱은 그대로 나가고요.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니까 1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ax 제곱 플러스 ay 제곱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ax분의 ay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벡터의 곱셈인데요. 곱셈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너 프로덕트가 있고요. 벡터의 나눗셈은 사실은 벡터도 나눗셈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A 벡터분의 B 벡터 이렇게 나눗셈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벡터의 나눗셈은 나눗셈이 아니고요. 이거는 텐서가 돼버려요. 얘가. 그래서 벡터의 나눗셈은 여기서는 벡터 수준에서는 곱셈까지만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벡터의 나눗셈이 돼버리면 이게 텐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텐서는 나중에 지금 나중에 따로 이제 배우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벡터의 나눗셈은 텐서라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벡터는 곱셈이 있는데 두 가지 곱셈 방법이 있습니다. 이너 프로덕트와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와 스칼라 프로덕트가 있어요. 내적과 외적이 있는데 이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내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A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각도가 이 사이각이 세타라고 하면은 내적은 얘를 이렇게 여기 수선에 발을 내리면 여기가 A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A 코사인 세타랑 B랑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A.B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 점을 찍는 거를 도트 프로덕트 또는 이너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의 정의는 A, B 코사인 세타로 정의를 한다.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거의 의미는 A를 B 쪽으로 프로젝션 시키고 또는 이제 B를 A로 프로젝션 시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거는 A를 B로 프로젝션 시킨 거고요. 실제 B를 A로 이제 프로젝션 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B로 이렇게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곱해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A를 B 쪽으로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그걸 곱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예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보면 A.B를 보시면 A.B가 아까 AX, AY, AG 도트 프로덕트 BX, BY, BG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도트 프로덕트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여기 AX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AX, BX 플러스 AY, BY 플러스 AG, BG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정의되느냐? 사실은 A.B를 이제 보시면 이거를 이제 벡터를 이걸 좀 베이시스라는 거를 우리가 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X, Y, G라고 하는 거가 있고 베이시스는 이쪽에 물론 X, Y, G가 서로 간의 수직이잖아요. 근데 수직인데 이쪽 방향으로 있는 단위 벡터를 I라고 하고 여기를 이걸 헤트라고 하는데 모자가 씌워져 있죠. 그래서 헤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쪽이 I 방향, 이쪽이 이제 J 방향, 이쪽이 K 방향 이렇게 놓읍시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AX인데 AX의 방향을 표시하는 단위 벡터거든요. 얘가 단위 벡터
I 방향으로 AX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Y, J 방향으로, 이 J 방향으로 AY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AG의 K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트 프로덕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XI 플러스 BYJ 플러스 BGK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요것만 가지고서 한번 다 보면요. 여기 AX의 I 다트 I 플러스 AX BY의 I 다트 J 플러스 AX BG의 I 다트 K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이렇게 곱해지는 경우에 요 세 개, 그리고 뭐 여기 나머지들도 쭉 있죠. 근데 여기를 보면 I랑 I가 서로 간에 같은 방향이잖아요. 근데 같은 방향인데 크기는 1이어서 사실 크기는 상관이 없고요. 방향으로 보면은 얘가 그 I단 I는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0이거든요. 얘가 코사인 세타가 0이라는 얘기는 얘가 1이어서 이거는 AX가 살아남아요. 근데 여기서 I랑 J랑 보면은 I랑 J는 서로 수직이고 세타가 90도잖아요. 그러니까 90도니까 우리는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90도기 때문에 0이죠. 물론 IK도 0이고요. 그러면은 뭐만 살아남냐면은 I 방향으로 I.I 또는 J.J는 여기서 AX, BX 여기 빠졌네요. 그래서 AX, BX 살아남고, 그 다음에 J.J가 살아남는데 J.J 항은 크기가 AX, AY, B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K도 AG, BG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그 벡터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는 사실은 지금 요 프로젝션이다. 그 벡터의 프로젝션의 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A.B는 B.A가 되고요. 교환 법칙. 왜냐면 곱하기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면 곱하기로 표시되기 때문에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리고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A.B 플러스 C 한 거는 A.B 플러스 A.C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부터 A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AXI 플러스 AYJ 플러스 AGK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C가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BX 플러스 CX의 I 플러스 BY 플러스 CY의 J 플러스 BG 플러스 CG K 이렇게 되겠네요. 예,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AX BX 플러스 CX 플러스 AY의 BY 플러스 CY 플러스 AG의 BG 플러스 CG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내가 A.B 플러스 A.C랑 똑같아진다. 왜냐면 이게 A.B잖아요. 이게 A.B입니다. 그리고 이게 A.C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상수곱을 이제 하게 되면은 K에 A.B 이렇게 하면은 K에다가 A를 하고 B를 한 거랑 또는 K, B를 한 거랑 똑같다 하는 거를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쉽게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곱셈은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가 있고요. 이거는 요즘에는 고등학교에서 벡터를 안 배운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이거를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에서 다 배우고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배운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놀랐는데, 이제 이너 프로덕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로덕트가 있는데, 스칼라 프로덕트. 스칼라에서 K가 아니라 C입니다.
근데 사실 왜 이걸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스칼라 프로덕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네요. 여기 이너 프로덕트가 바로 스칼라 프로덕트죠. 왜냐면 A다 B를 쓸 때 얘가 바로 벡터끼리 곱을했더니 얘가 바로 스칼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제가 무슨 소리 한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외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적은 우리가 벡터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벡터 프로덕트의 정의는 A 크로스 B를 하면은 크기는 AB 사인 세타가 되고요. 방향은 그거의 노멀 벡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A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A 벡터랑 B 벡터는 같은 평면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각도가 세타입니다. 여기에 각도가 세타인데 그럼 여기에서 그거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그 A에서 A 크로스 B라고 하면 A에서 B로 오른손 여러분들 지금 오른손을 한번 꺼내 보시고요. 오른손을 꺼내시는데 주먹을 쥐고 제가 이거를 이따가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A 벡터가 이렇게 있죠. A 벡터가 있고요. A 벡터가 있고 이제 B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A 크로스 B는 A에서 B로 오른손 법칙이라는데 오른손에서 이 손가락이 A 방향에서 B 방향으로 돌아갈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 이게 바로 C 방향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A 크로스 B의 방향이죠. 그 다음에 그 B 크로스 A다라고 하면 B 크로스 A는 B에서 A 방향으로 손가락으로 움직이면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C 방향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C와 A, 그다음에 C와 B는 서로 수직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A와 B는 같은 평면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C는 A와 B 모두의 수직한 방향으로 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 크로스 B를 하는 거는 A에서 B 방향으로 손가락을 감아주면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A 크로스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크로스 A는 B에서 A 방향으로 가면서 감아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되겠죠. 여기가 이제 B 크로스 A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AB 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도 똑같이 수선의 발을 그린 다음에 여기가 바로 얘가 A 사인 세타죠. A 사인 세타면 지금 얘가 그 AB 사인 세타는 B에다가 A 사인 세타면 얘가 이를 삼각형을 생각을 하면은 물론 삼각형을 보다도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봅시다.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면 실질적으로 그 밑변 곱하기 높이거든요. 얘가 밑변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얘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돼요. 면적. 이 평행사변형이 그리는 이러한 평행사변형이 그리는 면적이 바로 그 AB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오른손 법칙을 쓰는데 이 네 손가락이 A 크로스 B는 내 손가락이 A에서 B를 감싸줬을 때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 방향. 그리고 이거는 서로 간에 이렇게 수직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외적의 정의입니다. 이 벡터 프로덕트는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까?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왜 어디에서 이게 사실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편의상 이렇게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전자기하학을 가다 보면 전자기하학에서 로렌츠 힘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F는 Q, V 크로스 B 이런 이제 식이 나와요. 나중에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장이 이제 있으면 그 자기장 주위를 들어가는 그 입자가 하전 입자가 어떤 힘을 받느냐 하는 건데 바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화살표의 꽁무니죠. 화살표의 꽁무니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자기장이 아래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입자가 이런 속도로 플러스 입자가 이런 방향으로 왔어요. 그러면 B방향, V방향은 그 오른쪽 방향이고 B방향은 지금 이 화면을 뚫고 나가는 방향이죠. 이 아래쪽 방향,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제 그랬을 때 V 크로스 B는 이렇게 돼서 이 안쪽 방향으로 힘 F가 작용을 해서 얘가 입자가 이렇게 휘어져요. 휘어지면서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현상들이 물리에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트 프로덕트 말고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수학적 언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벡터 프로덕트, 이 벡터 프로덕트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A 크로스 B 플러스 C 하면 A 크로스 B 플러스 A 크로스 C 그 다음에 K에다가 A 크로스 B 하면 이거는 KA 크로스 B 또는 A에다가 크로스 KB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이걸로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또는 벡터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그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한 자세한 그 수학적 계산 방법은 나중에 이제 벡터 애널리시스라는 벡터 애널리시스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때 특히 뭐 수리물리라든가 아니면 공업수학에서 벡터 애널리시스가 들어가는데 그때 많이 다뤄질 거고요. 예.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